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안팎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수정 기자, 먼저 기존에 있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경남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었다고요. 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남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2차례 심의를 열었습니다. 이 기간 모두 3명이 심의 대상이 됐고 2명이 면직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이후 최근 3년간은 심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교사가 직접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도 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이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경남교육청은 형식상에 그쳤던 기존 제도는 관련법, 그러니까 이른바 하늘이법이 만들어지면 후속 조치로 위원회 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교원 정신건강지원팀을 새롭게 만드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복직 전 최초 진단받은 병원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경남교육청이 직접 교원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찾고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이 안 되면 지금까지 지나친 온정주의라고 비난을 받아왔던 데 대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 학교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파악하는데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교육청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심의기구에서 직권 면직이나 휴직을 결정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조치는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유례없던 사고로 안전한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이 더욱더 촘촘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 김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